세계사 수능 특강 8강 문풀 3. 이제 실전 문제 2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왕의 귀족과 모든 봉신은 왕이 소집하는 경우 왕 앞에 출두해야 하며 봉신이라는 말이 일단 나오네요. 자신의 비용으로 40일 동안은 각자가 의무를 지고 있는 숫자의 기사들을 데리고 군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해요. 그보다 많은 일수를 주군이 의무를 더 부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왕의 비용을 들여서 왕국을 방어하기 위해 그들을 머물게 하기를 원하면 그들은 남아 있어야 하고요. 40일간은 자기가 군장을 하고 와서 주군한테 군사적 봉사를 해야 되는 이 제도는 바로 주종제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주종제인지 장원제인지 봉건 사회의 구조를 구분을 잘 해놔야 돼요. 주종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는데 1번을 보면 봉신의 불입권 인정된 거죠. 주군의 간섭 없이 재판과 징세를 행하는 겁니다. 게르만족의 이동을 초래한 건 아시아로부터의 훈족이 압박을 해오면서 서고트가 이동해오면서 각 게르만족이 이동이 시작이 된 거였죠. 3번은 주군은 봉신에게 봉토 수여하였다. 맞고요. 4번 쌍무적 계약관계. 둘 다 의무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그리고 5번 게르만족의 이동 등을 배경으로 확산되었다. 9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프랑크는 분열됐지, 노르만족, 이슬람 마잘은 칠패 오고 있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안정과 이걸 토지를 위탁을 해야 됐던 그런 게 주종제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의 수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로 클리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클리니에 계율소원 건축할 것이며 여기에서 수도사들은 성 베네딕트의 계율에 따라 공동으로 생활할 것이다. 재산 점유하고 보유할 거고 예배와 기도로서 이 거룩한 기도의 집에 생명을 불어 넣을 거다 라고 하네요. 이 성 베네딕트의 계율이 정결, 청빈, 복종 이거예요. 그거를 잘 지키면서 세속과 이제 차단된 삶을 살겠다는 거죠. 클리니 수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번이에요. 10세기에 교회 개혁 운동한 거. 나머지도 확인해 봅시다. 1번 호수를 화형에 처한 거. 호수를 화형에 처하고 위클리프를 이단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게 바로 콘스탄츠 공의회입니다. 1414년부터 18년까지고요. 대분열을 종식시킨 그 종교회의 맞습니다. 3번 니케아 공의회는 아주 옛날 일이죠.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아타나시우스 파를 정통으로 채택하게 된 그 종교회의입니다. 325년이고요. 4번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겼다. 자, 이거는 프랑스 왕 필립 4세와 교황 간의 대립 끝에 결국에는 교황권이 쇠퇴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프랑스와 가까운 아비뇽에 교황청이 두게 되면서 앞으로의 아비뇽 교황청에서의 교황 선출에 프랑스 왕의 입김이 작용을 할 겁니다. 1309년에서 1377년 14세기의 일입니다. 서인권 투쟁 이제 많이 나와서 알겠죠? 1077년 카노사의 굴욕 11세기입니다. 4번이죠.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제는 재위 초기부터 법전 편찬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법전 편찬한 인물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폴레옹도 있긴 있지만 쭉 보면 로마법은 이미 한 세기 전인 테오도시우스 2세 시절 발표된 테오도시우스 법전이 있긴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완전히 새로운 법전을 만들고 체계화시켰다. 이를 통해 529년에 법전 편찬했네요. 이거 6세기입니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비잔티움의 유스티니아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5번이죠. 고르긴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나머지도 확인해 봅시다. 1번 대헌장 승인한 것은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권리를 인정을 한 거죠.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합니다. 2번 셀주크 티르크의 침입을 겪은 것은 11세기 비잔티움입니다. 시기가 다르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발발하게 되는 거고요. 3번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는 유스티니아누스 사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개념이 뭔지 생각이 안 나면 앞으로 가서 보고 와야 돼요.
4번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권위가 약화되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십자군의 실패였기 때문에 교황권도 약화가 되고요. 그곳에 참여하느라 본인들의 영지를 돌보지도 못하고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사이에 모든 권한을 빼앗기게 된 영주 기사도 약화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왕권은 강화된다라는 것까지 보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밑줄 친 도시들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네, 이 시기의 도시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공통 특징이 있대요. 한꺼번에 많은 돈을 주거나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자유를 돈으로 사는 거였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신사적인 방법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시민들이 힘을 합쳐 미약한 영주를 공격해서 억지로 자유를 쟁취한 경우도 있었다. 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네, 어쨌든 도시의 자유는 목숨과 바꾼 것이고 돈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귀중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걸 확인해 주는 것이 특허장이다. 중세 후반기에 그 도시와 함께 길드가 성장하는 그 시기를 묻는 거예요. 선지를 보면요. 라티푼디움은 이거 로마 공화정기에 나왔던 거죠. 포에니 전쟁으로 공화정이 제일 잘 나간 직후에 속주가 생기고 노예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라티푼디움이고요. 이런 대농장이 생기고 자영농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도시의 행정 업무를 보는 상인. 상공업자들이 이 도시에서 주도권을 가져요. 특히 상인 길드는요, 이제 부르주아로서 행정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디귿, 성소피아 성당, 비잔티움의 유스티니아누스네요. 리을, 생산을 통제받는 길드의 수공업자. 이건 역시 도시에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네, 6번. 이런 식의 연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이제 수능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고르래요. 그 자료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로마의 교황과 아비뇽의 교황 둘이 제각기 자신의 후계자를 선출했고 분열이 심화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아비뇽 지지하고 다른 나라들은 로마 지지하고 그런 과정에서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크게 위축된 거죠. 피사에서 공의회가 열려서 교황 폐위시켰는데 폐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에 퇴위를 안 한 거죠. 그래서 3명까지 가게 되는 건데 대분열 시기입니다. 1378년에서 1417년까지요. 이 시기가 14에서 15세기이기 때문에 100년 전쟁이 14세기라는 걸 알고 루터의 종교개혁 16세기라는 걸 알면 이 사이에 쏙 들어가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도 연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루살렘 왕국 건설한 거 1차 십자군입니다. 1099년이고요. 4차 십자군이 이탈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라틴 제국을 수립한 일이 있었죠. 이게 바로 13세기 1204년에서 1261년 사이의 일입니다. 100년 전쟁은 14세기지만 연도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1337년에서 1453년에 있었고요. 루터 1517년 반박문 발표하고요. 예수의 설립은 그 신교의 발생에 대응해서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한 것이죠.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설립했고요. 154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전쟁이 있을 겁니다. 구교와 신교의 대립 때문에. 30년 전쟁 후에 체결된 조약이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